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대선 소식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이 뉴욕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메디슨 스퀘어 여기 이제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공화당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뭐 열광을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이 트럼프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유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연설하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지막 이 클로징에 이렇게 또 멘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또 이 트럼프를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이제 막말 같은 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혐오 발언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푸에르토리코 있지 않습니까? 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지 않습니까? 미국령에다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다 미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피, 이 코미디언이 한 명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꽂아준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유사활동 이렇게 하는 거 좀 도와줘라. 좀 이제 나가서 나 좀 이제 돋보이게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푸에르토리코 이 섬을 가지고 여기는 뭐 쓰레기 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국은 지금 쓰레기통이다. 너무나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져 오고 있다.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크리미널들이 범죄자가 다들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미국이 쓰레기통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이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이 푸에르토리코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남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역시 쓰레기통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푸에르토리코를 뭐 쓰레기통이라고 하고 뭐 혐오 발언이고 인종차별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이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그 코미디언이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를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라틴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이거 뭐 인종차별이라고 막 하면서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엄청난 그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이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을 그 당시에 나는 그거 못 들었다. 아니 분명히 지가 꽂아준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 유세장에 지가 그 옆에 있었죠. 당연히 옆에 있었고 유세를 하면서 이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 당연히 다 들었죠. 당연히 다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 듣지도 못했다.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지금 손사래요. 아니에요. 막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이 시민권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미국 내에서 한 600만 명 정도나 되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경합주들에서 본다고 하면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펜실베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시민권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푸에르토리칸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트럼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가지고 와일드 파이어처럼 이 산불이 난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삽시간으로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거의 막판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막판에 와가지고 지금 상을 뒤집었다라는
그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옥토버 뭐 서프라이즈냐. 네,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막말한 것에 대해 혐오 발언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라틴계에서 갑자기 막 뒤바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 미국에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미국 한 절반 정도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특히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남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스페니쉬만 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만큼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히스패닉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시민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또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발등에 불이 지금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뽀르뜨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다고요. 내가 쓰레기냐고. 내가 쓰레기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당당한 미국 시민권자인데 좀 무슨 말 하는 거냐고라고 하면서 이 사태를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를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잊지 말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코미디언이 한 말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 코미디언이 한 말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트럼프를 도와준 것밖에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쓰레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이 범죄자들, 이 크리미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 크리미널들, 특히 이 남미에 있는 크리미널들이 멕시코 국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쓰레기통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와준 거죠. 코미디언은 집단에는 이제 도와준다고 하면서 뽀르뜨 입고도 봐라 쓰레기통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것만 보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니 트럼프부터 이렇게 개잘거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입을 털고 다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트럼피들 보세요. 그냥 엄청난 혐오 발언으로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집단 중에 하나인 히스패닉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이 에이시언들은 진짜 세 발의 피고 히스패닉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우리 같은 이 동양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렇게 또 무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백인들한테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백인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얼굴 그냥 색만 백인이지 그냥 이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그냥 백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쳐되는 그런 이제 white trash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백인도 뭐 백인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정말 이 에듀케이션 잘 받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기는 많지만 그런데 이렇게 트럼피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 말고 이 트럼피들을 본다고 하면은 white trash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백 믿고 그냥 얼마나 설쳐될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클리어합니다. 클리어. 우리 뭐 동양 사람이나 이런 백인이 아닌 사람은 트럼프를 찍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혐오 발언을 하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벌써 보지 않았습니까? 이 뉴욕, 이 메디슨 스퀘어에서 이 랠리를 하는 것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 연설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거의 다 백인들이었거든요.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혐오적인 발언을 어마무시하게 했어.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 밑에 있는 트럼피들 나와가지고, 내가 최고야, 막 백인, 막 우월주의, 막, 얘기를 하면서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볼는지, 진짜 개 짜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트럼프 뽑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대선 소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카밀라 해리스는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유세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유세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하고 지금 뭐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후보 모두 지금 뭐 총력을 다해가지고 나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특히 경합주들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수위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이 카밀라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한테 나치고 뭐 파시스트고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늙은이에다가 이 노망 들었다고 하고 인지력도 이제 문제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은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하고 뭐 트럼프 역시 뭐 트럼프는 항상 그러고 있죠. 트럼프 역시 카밀라 해리스한테 아주 그냥 극좌파이고 이 카밀라 해리스가 되면은 세계 곳곳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이 미국의 경제가 그냥 아주 그냥 폭망을 하게 된다. 미치광이다 카밀라 해리스는.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이제 파이어다. 내가 파이어 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이 트럼프가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뭐 카밀라 해리스나 지금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뭐 나찌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나찌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이 나치는 정반대이다 나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를 보면 그냥 말만 행동이나 이 자신의 그 트럼프의 생각을 본다고 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무의식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뭐 독재자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독재자처럼 미국에서 한다고 하면은 내 권력이 평생 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발 좀 트럼프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뭐 카비넷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이랑 이제 같이 일할 이제 백악관에 이렇게 또 입성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아마도 뭐 거의 확실시 이제 자신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꽂아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지난 1기 때는 지도 이거 뭐야 됐네? 라고 하면서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사람 뽑아서 이렇게 또 앉히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한테 아부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안 맞아? 라면서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보내고 막 바꾸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지가 대통령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자신한테 오로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꽂아 둘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여성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채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이 여성들의 파워가 좀 더 이렇게 또 세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제 자신의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 또 투표를 사전 투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장에 가가지고 줄을 40분 동안이나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투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고 이렇게 또 나오면서 우리 카밀라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지는 40분간 기다렸을까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이가 젊은 사람도 40분 동안 기다리면서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40분이나 기다리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분명히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소유주인데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려고 기사를 다 썼대요.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내놓으려고 했는데 퍼블리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가 그것을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합니다. 막으면서 우리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앞으로 그 어떠한 이 정당이나 그 어떠한 대통령 후보를 이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36년 만에 이게 멈춘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36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누구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프 베조스로 본다고. 제프 베조스는 전 세계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는 이제 부자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세계 최고 부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만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억만장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좋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당연히 억만장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그거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 제프 베조스 때문에 이 워싱턴 카밀레리스 지지를 하는 것에 이렇게 또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을 이렇게 또 서브스크라이브를 이렇게 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 정도가 탈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이 아니라 20만 명. 이 워싱턴 포스트 전체 구독자들 수의 8%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매출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타격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제프 베조스는 엄청난 비난에 계속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대표 대통령 조지 W 부시 이 전 대통령의 딸이 이 공개적으로 나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화당이지만 이 카말라 해리스를 뽑겠다. 왜냐하면은 이 여성들의 이제 권리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를 뽑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정통적인 이 공화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지금 찍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정통적인 그런 이제 공화당원이 아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 있지 않습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런 이제 정신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정통적인 이 공화당의 생각들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고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위협이 미국한테 위협이 이렇게 또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미국을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설문조사가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카밀라 해리스 이 흑인 유권자들, 특히 남성들의 유권자들의 이제 표가 좀 많이 딸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오고 뭐 미셸 오바마도 나오고 뭐 카밀라 해리스도 계속해가지고 흑인 이 남성들을 위한 그 정책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흑인 남성들의 유권자들의 이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 카밀라 해리스 이 캠페인 측에 흑인 유권자들을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잘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한 결과가 또 이렇게 또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카밀라 해리스를 도와주려고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는 푸르토리코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푸르토리코는 미국령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푸르토리코 사람들도 다 미국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트럼프 이 캠페인 측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막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는 뭐 독실한 뭐 기독자이며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보면은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 10계명들을 본다고 하면은 단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기독교 사람들은 뽑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뽑지 말아라 기독교인들 라고 이렇게 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가지고 막 이 유세 활동하면서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또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보여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암살 시도가 뭐 2건이나 있었으면서 계속 이 트럼프를 암살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말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그 누구도 암살을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왠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는 민주당의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엄청나게 이렇게 깎아내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꼭두각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야, 이 일론 머스크 지금 막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역겹네요, 진짜. 역겨워. 이런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테슬라의 수장이고 뭐 스페이스X 진짜 이 일론 머스크가 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존중하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럼프한테 이렇게 붙어 먹으면서 붙어 먹으면서 지금 막 본성을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온 얘기들 쓰레기 같은 입을 막 놀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화가 나네요. 트럼프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개 짜증나는 이 일론 머스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여성 혐오 발언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깎아내리는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비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 여성을 비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이 공산주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말을 이렇게 막 바꿨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무거나 지금 막 던지지 않습니까? 막 던지다가 자신한테 좀 이제 비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꼬리 자르기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이런 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니 사람을 만약에 사람을 막 죽여놓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그 죄가 아니게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제 자신의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뽑는다고요? 이거는 진짜 미국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투표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전투표장에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투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우편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이 워싱턴 주랑 그리고 오레곤 주에서 이 투표 그 편지함에서 누군가 불을 이렇게 또 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소중한 그 수백 표가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불이 탔다고 합니다. 투표 용지가 불이 타다 보니까 수백 표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남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좀 이제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철저하게 조사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남으면서 지금 뭐 지지율은 뭐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좀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는 카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치우쳐진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보면은 지지율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가셔가지고 투표를 해야지만
이거를 진짜 이 트럼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권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꼭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같이 우편 투표라도 빨리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주일 뒤에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뭐 걱정도 좀 많이 되기도 하고 뭐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걱정이 조금 더 많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제발 좀 트럼프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이 미국 뉴스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에 있는 이 항만들 있지 않습니까? 포트들에 3 빌리언 달러, 3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을 하는 것을 지금 허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볼티모어 항구나 뭐 이런 동부 항만들의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Electrify America 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 그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미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내리기 위해 가지고, 뭐 공기 오염 같은 거 이렇게 또 내리기 위해 가지고, 뭐 전동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교체를 하기 위한 이 3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이 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한 4만여 명 정도가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의 경제를 계속해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중산층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뿌려야지만 일반인들이 돈이 많아야지만 이런 기업들도 더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팔면서 이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팔면서 서로 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중상층들한테 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게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다 악영향만 이렇게 끼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억만장자들을 위한 이 기업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그 수많은 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들어갈 그런 돈들이 다들 이 회사에 들어가고 뭐 억만장자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니 되지 않나.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가 실제로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이제 금지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지금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었던 뭐 칩 액트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법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야지만 이 트럼프가 좀 잘 건드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되던 이 카멜라 헬스가 되던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은 이제 둘 다 비슷하기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 이 중국에다가 대고 이 반도체를 이렇게 또 제재를 하는 것을 지금 좀 더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면서 더 강화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그런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술들, 뭐 AI 기술들, 뭐 양자 컴퓨터 기술들, 이런 최첨단 이 반도체 기술들을 중국에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다 파이널라이즈를 하면서 오는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법은 더 강화가 돼가지고 중국은 이 반도체 이런 기술들로는 이제는 좀 이제 정체기가 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중국에서는 미국의 이런 이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혼자서 발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좀 이제 사회주의가 베이스가 된 그런 이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이 좀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산주의 그런 이제 국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또 막다 보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개발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중국 이 제재하는 거
계속 이 상태로 잘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잃어버린 100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도심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심지들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금리가 지금 뭐 0.5% 내리기는 내렸는데 생각보다 이 모기지율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다고 해요.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가격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견고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이렇게 또 갈기는 갈았는데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좀 많은 것들이 출렁거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뭐 레바논, 가자 지역 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한 90여 명 정도가 또 에어스트라이크로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자지구랑 이렇게 또 휴전 협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휴전 협상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니 휴전이라고 해가지고 단 이틀 동안 이렇게 또 휴전을 하는 거 아마도 이제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 헤즈볼라 지금 리더들이 계속 이렇게 또 제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거가 됐는데 새로운 리더가 또 다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나왔는데 이 헤즈볼라의 새로운 리더를 본다고 하면은 휴전에 대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리더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또 리더가 나왔네라고 하면서 아마도 또 제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에서는 그 어떠한 리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제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계속 이 중동에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전쟁을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오일 가격, 이 국제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도록 좀 이제 비껴 나가면서 이 초정밀 미사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 시설들만 이렇게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테러리스트들 이런 곳들만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 같은 것들은 계속 잘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느 한 휴양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휴양지에서 10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양지이다 보니까 호텔이지 않습니까? 10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졌대요. 무너져.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 호텔 건물에 대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런 이제 보고가 이렇게 또 나왔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규제가 진짜 이런 건물 짓는 거는 잘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이 무너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었대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이 안에 묻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르헨티나 뉴스로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의 주식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이 같이 덩달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주식 시장은 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서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나쁘다고 한다고 하네요. 이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200%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쓸 돈이 없다고요. 쓸 돈,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럴 돈도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계속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지금 가난해지면서
빈부격차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전에는, 밀레이 전에는 좀 더 너무나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이제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꼴이 되긴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진 이런 이제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이제 부작용이지 않나. 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이 S&P 500은 이제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잡 오프닝 있지 않습니까? 고용 건수는 지금 좀 낮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해고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고가 이렇게 또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적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굉장히 걱정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을 마감을 한 뒤에 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에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구글은 얼마만큼의 실적이 이렇게 또 나올지,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AI 기업들은 뭐 이런 이 테크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글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이 포드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포드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이 너무나 이 적자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이 포드 주식 한 6% 정도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짝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은 요동이 이렇게 또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국채율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국채율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을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블랙록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또 내릴 것이지 않습니까? 내릴 것인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연준이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마도 한 2차례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블랙락 CEO는 한 차례만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고 있기는 있지만 조금 이제 불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인플레이션도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올해 한 차례만 하면서 이렇게 또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어제랑 오늘이랑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신제품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오늘은 이 애플 맥 미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맥 미니 이거가 새로운 게 이렇게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엄청 작아졌어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맥 미니 새롭게 나왔는데 요만해요. 요만해. 제 거는 좀 크거든요. 제 거보다 반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파워풀해졌다. N4 칩이 들어간 이 맥 미니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오는 11월 8일에 이렇게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이 맥 미니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맥 있지 않습니까? 아이맥도 새롭게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관상으로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아이맥에다가 M4 칩을 새롭게 이렇게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애플 아이폰 16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AI를
컴퓨터에다가 지금 막 넣고 있거든요. 막 넣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폰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M4 칩이 들어가야지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더 잘 쓸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더 잘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칩들을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넣어주면서 컴퓨터들도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메타에서는 이 메타 자체에서 이 서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을 쓰지 않고 메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치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이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오픈 AI에서도 이 뭐 서치 기능에만 들어가는 뭐 구글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도 AI를 이용을 한 그 서치 엔진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구글이 이제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서치 기능이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다들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 파이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크록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크록스가 18%나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록스의 이제 판매 전망치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학교들에서 크록스를 신고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금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크록스를 신고 와가지고 뭐 뛰어다니거나 뭐 그래가지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잘 넘어져가지고 잘 다치다 보니까 크록스를 신고 학교에 오지 말아라 라고 이제 금지 같은 거를 이렇게 내린 그런 학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크록스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습니까? 스레빠 치고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인들이 돈이 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쓰는 것을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도 전망치를 계속 좀 이제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 이대로 가다가 진짜 나빠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크록스 주가 18%가 날라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주식 있지 않습니까? 추루스 소셜, 이 트럼프 주식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뭐 서킷 브레이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너무나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거래 중지가 계속 이렇게 또 걸렸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높았대요. 훨씬 더 높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지지율이 비슷하면은 트럼프가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면은 트럼프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연관이 된 그런 이제 주들은 다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트럼프 이 추루스 소셜 이 미디어 주식이 요번 달에 들어서만 3배가 늘었대요. 3배가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역시 지금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7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7만 2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뭐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이제 붙어먹은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좋아하는 이 도지코인 있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역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는 오늘 역시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67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했는데 진짜 초정밀 미사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군 시설들만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공격을 하기는 하되 이런 뭐 정유 시설 같은 곳들은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중동에서의 이제 긴장은 이제 없다시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이 오일 이 서플라이 공급 그리고 수요 디맨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공급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이렇게 오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유가가 이렇게 잘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경제는 좋거든요. 과연 요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뀔 텐데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상층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쓴다고 하면은 경제는 미국은 계속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억면장자들을 위한 그런 뭐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만 이렇게 또 쏟아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금리가 또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돈이 쪼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도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하고 투표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